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라요 대 발렌시아. 자, 일단 라요 같은 경우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수비 3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뭐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라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에스파뇰 상대로 홈에서 4대0 대패를 당하며 이제 충격적인 결과를 좀 자아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르러 이제 스코틀랜드 원정을 갔다 온 빌바오 상대로도 좀 패배를 하면서 현재 흐름이 좀 안 좋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일단 뭐 저희 라요 같은 경우에는 연패를 이어가는 거와 더불어 이제 지금 에스파뇰가 빌바오 상대로 연달아 좀 대량 실점을 하면서 수비에서 좀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최근 좀 성적이랑 그리고 특히 좀 수비가 이제 흔들리면서 좀 실점이 많은 그저 라요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 이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승 중으로 상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는 좀 이변을 좀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최근 좀 모멘텀이라 좀 경기력이 좀 많이 오른 그런 현재 좀 발렌시아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뭐 라요가 초반부터 뭐 압박은 좀 강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지만 최근 이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박에 대한 좀 대응이 좋고, 그리고 좀 볼을 좀 뺏긴다고 해도 수비 리커버리가 좀 좋기 때문에 최근 좀 발렌시아가 역습에 대한 대처 또한 좀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발렌시아가 라요의 공격을 이제 잘 좀 제어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좀 최근 좀 공격 전개는 라요보다는 뭐 발렌시아가 더 좀 낫다고도 좀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기대치 또한 좀 발렌시아가 더 좀 높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뭐 라요 같은 경우에는 공수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져 있는데 그에 반해 이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수 밸런스가 많이 좀 좋은 편이죠. 네. 그러면서 약간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이제 공격에서도 뭐 발렌시아가 좀 더 뭐 기대치가 높고,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도 더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렌시아가 이번 시즌 리그에서 원정승이 단 한 번도 없다가 이제 직전 원정 경기에서 레알을 잡으며 이제 리그 첫 원정 승리를 좀 기록했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이제 이번 경기까지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네. 게다가 이제 이런 좀 발렌시아와 달리 뭐 라요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에서 4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로 지금 홈에서도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부분과 더불어 이제 좀 양 팀의 그런 좀 현재 뭐 공수 밸런스, 경기력, 그리고 흐름적인 부분 모두 이제 발렌시아가 더 이제 낫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발렌시아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발렌시아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어느 반은 뭐 최근 좀 라요가 어느 정도 좀 수비가 크게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뭐 발렌시아라는 팀 뭐 자체한테 발렌시아라는 팀한테 솔직히 대량 득점을 좀 기대하기는 좀 많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요거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거의 오바보다는 뭐 언더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발렌시아 프랜승이 2.5주 언더로 가져가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햄 대 이제 소트. 자, 일단 이제 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안토니오 그리고 서빌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완비사카 같은 경우는 결장 의심인 상황이다, 이 정도 말씀드려보고, 자, 그에 반해 이제 소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결장했던 이제 다운스 또한 이제 좀 정상적으로 출전이 좀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우선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좀 주춤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리그 17위로 기대 이하의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이번 시즌 뭐 웨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영입을 좀 알차게 했다 보니까 6위권 경쟁까지 좀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예상과 달리 전력 대비 좀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으면서 지금 하위권에 좀 머물고 있죠. 네. 그래서 확실히 기대보다는 좀 실망이 많았던 그렇죠, 이번 시즌 웨스트햄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소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압도적인 리그 꼴찌로 강등이 확정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등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남은 리그 경기는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게다가 이제 뭐 소튼 같은 경우에는 뭐 강등이 좀 확정되었던 거랑 좀 더불어 이제 최근에 이제 유리치 감독까지 경질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최근 좀 웨스트햄의 템포가 대체로 좀 느린 편이긴 합니다. 자, 다만 이제 비교적 지금 약체인 소튼 상대로는 웨스트햄이 기존보다는 템포를 좀 빠르게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공격에 있어서도 이제 최근 경기들에 비해서는 더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고 봐요. 네. 자, 아무래도 이제 현재 뭐 소튼 상대로는 웨스트햄이 충분히 좀 주도권을 좀 가질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하는 데 있어서도 더 좀 수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웨스트햄이 솔직히 뭐 주도권을 좀 가지는 경기가 좀 최근 잘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소극적인 면도 좀 많이 보였지만, 그래도 이번 뭐 소튼전에서는 웨스트햄이 충분히 좀 주도권을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기대해 보면 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소튼 같은 경우는 유리치 감독 체제에서 이제 비교적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갔지만, 최근 이제 유리치 감독이 좀 경질된 후 첫 경기였던 그런 빌라 상대로는 압박 강도가 많이 좀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플레이를 좀 보이며 더더욱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유리치 감독이 좀 경질된 좀 직후 이제 경기력은 더더욱 안 좋았던, 그래서 소튼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현재 뭐 소튼의 그런 좀 경기력적인 그런 좀 기대치 또한 좀 많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웨엠의 뭐 최근 경기력이 뭐 그리 뭐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강등이 확정되었고, 그리고 감독 또한 좀 경질되면서 좀 전반적으로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그런 좀 소튼 상대로는 그래도 웨엠이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웨스트햄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웨스트햄 승쪽 보는 경기. 네, 안 그래도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웨엠 승에 2.5주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팰리스 대 본머스 경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리스티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클루이베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장 의심이 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공격에서의 좀 누수는 있는 거죠, 본머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본머스한테 좀 호재라면은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핵심 윙어이 이제 타베르니까 이제 복귀한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좀 타베르니가 좀 복귀했다 보니까 이제 본머스의 그런 측면 파기력이 이전보다는 더 좀 나아질 기미가 보인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결장 이슈에 대해서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긴 무패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 연패를 좀 거두면서 흐름이 안 좋아졌고, 그리고 특히 지금 맨시티와 뉴캐슬 상대로 무려 5골을 좀 허용하면서 2경기 연속 이제 수비가 완전히 좀 붕괴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맨시티와 뉴캐슬 상대로는 수비 뒷공간도 굉장히 좀 잘 허용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좀 페널티 박스 진입도 좀 쉽게 좀 허용을 하면서 굉장히 좀 이제 수비에서는 총체적 난국이 좀 모습 보였다, 이렇게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최근 좀 수비가 상당히 불안정한 그런 좀 팰리스라고 이제 말씀드려 보고, 자, 그리고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8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을 정도로 긴 부진을 겪다가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풀럼 상대로 이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며 다행히 이제 안 좋은 흐름을 어느 정도는 이제 환기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전 뭐 풀럼전에서 이제 본머스가 전반 1분 만에 이제 선취골을 좀 넣었고, 그 이후에 이제 풀럼의 공세가 좀 매서웠지만 그래도 그런 좀 풀럼의 공세를 좀 힘겹게 좀 막아내면서 이제 1대0 신승을 거뒀다, 그러면서 이제 긴 무승 행진도 끄는 그런 좀 본머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고, 자, 일단 이 경기 그래도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일단 뭐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지금 뭐 두 팀 다 이제 대체로 기동성이 좀 좋으면서 뭐 역습이랑 그런 측면 전개 또한 지금 뛰어나다 보니 이런 약간 뭐 공격 전개를 통해서 양 팀 다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잘 창출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두 팀 다 이제 수비가 좀 많이 불안정하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양 팀 다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자, 다만 이제 두 팀 다 뭐 수비가 많이 지금 불안정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 좀 두 경기 연속 대량 실점을 한 지금 팰리스의 수비가 더 불안정하다 보니까 비교적 이제 팰리스의 실점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그리고 최근 이제 계속되는 좀 대패로 인해 페이스도 많이 떨어진 그런 좀 팰리스다 보니까 이런 지금 뭐 팰리스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흐름을 좀 전환하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아무래도 이제 뭐 대패를 한 번 한 거면은 이제 크게 좀 무리가 없는데 두 번 연속 좀 대패는 솔직히 이제 굉장히 좀 분위기가 많이 좀 다운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좀 다운된 분위기를 제가 한 번에 전환시키기는 다소 좀 어렵다고 봐요. 네. 게다가 이제 이런 점뿐만 아니라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세 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이제 본머스가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였다 보니까 이런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뭐 현재 팰리스의 그렇죠 정배 사이드를 좀 가져가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본머스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자 할게요. 네, 본머스 프랜스 쪽으로 이제 가져가거나 안 그러면 이 경기는 네,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머스 프랜스의 2.5 기준 오버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버튼 대 이제 맨시티. 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칼버트레이 그리고 이제 망갈 그리고 지금 린드스톰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홀란드 그리고 로드리 이제 스톤스 그리고 아케 그리고 이제 키포인 에드르송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칸즈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 사항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우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무승부만 많이 좀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노팅엄 상대로 후반 추가 시간에 이제 극적인 결승골을 좀 넣으며 이제 원정에서 오랜만에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일단 이제 좀 패배가 좀 잘 없는 그런 좀 최근에 좀 에버튼이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홈 노팅엄 상대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굉장히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기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최근 좀 페이스가 어느 정도 좋은 거죠 에버튼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팰리스 상대로는 이제 5대2 좀 대승을 거두며 이제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홀란드가 없음에도 이제 득점이 확 터진 거는 이제 맨시티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좀 유망주인 이제 메가티와 이제 오라일리 또와 이제 골을 좀 넣은 게 이제 어느 정도 또 고무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직접 뭐 페리스존에서는 공격이 굉장히 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갔던 좀 맨시티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일단은 네, 이 경기도 네,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그리고 맨시티가 뭐 원정이라 해도 뭐 에버튼 상대로는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뭐 강팀들 상대로 좀 매번 그랬던 것처럼 이제 수비에 더 힘을 써 이제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이제 좀 역습이나 이제 세트 피스를 통해서 종종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뭐 맨시티가 뭐 좀 더 이제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에버튼은 이제 평소처럼 어느 정도 좀 이제 라인을 좀 내려서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이제 좀 역습이나 이제 좀 세트 피스를 통해서 이제 득점계를 좀 창출할 것 같다 이렇게 전해드려 봐요. 네. 자, 물론 이제 에버튼의 수비가 좀 견고하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실리적인 결과를 줄곧 좀 만들고 있긴 하지만 이제 근래 이제 리버풀과 아스날 상대로는 점유율을 단 20%대밖에 가져가지도 못하며 굉장히 좀 점유율에서 많이 밀렸고, 그리고 득점 기회도 거의 좀 만들지 못했을 만큼 이제 이런 약간 좀 아스날과 좀 리버풀 상대로는 경기 내용이 썩 좀 안 좋았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볼 점유율을 좀 기반으로 플레이하는 맨시티 상대로도 에버튼이 점유율에서 많이 좀 밀릴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전 뭐 이제 아스날과 이제 리버풀 전처럼 이제 맨시티 상대로도 에버튼의 경기 내용이 많이 안 좋을 수 있다. 요 점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봐요. 네. 그렇죠.
자, 그렇죠. 그만큼 지금 뭐 중원 장악력이 좋고 그리고 볼 저음을 좀 기반으로 플레이하는 팀들 상대로는 좀 생각보다 좀 경기 내용이 안 좋았던 그저 에버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홀란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공격이 더 원활하게 좀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력 면에서도 지금 홀란드가 이제 없을 때 더 나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맨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 배당 대비 더 좀 메리트 있는 선택이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저는 이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맨시티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맨시티 승 쪽 보는 경기. 네, 언어반은 그래도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솔직히 지금 뭐 에버튼 경기를 오바를 좀 가져가기는 많이 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런 쪽 고렸을 때는 뭐 언더 본다. 네, 굳이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까지도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라 대 뉴캐슬 경기. 자, 일단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루이스 홀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맨유전에서 이제 고든이 이제 교체로 이제 복귀를 하면서 이제 좀 맨시티의 지금 포워드 라인이 좀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 및 복귀 선수에 대해서도 이제 전해드려 봤네요. 자, 우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챔스 8강 2차전에서 이제 파리 상대로 홈에서 이제 승리를 좀 거뒀지만 총합 스코어에서 파리한테 밀리며 이제 아쉽게 좀 4강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 이제 1차전에서 아무래도 파리 상대로 2점 차로 좀 졌다 보니까 이제 2차전에서 이제 2점 차 이상으로 이겨야 빌라가 이제 좀 진출이 가능성이 있었는데 1점 차로 이기면서 이제 아쉽게 이제 8강에서 떨어지고만 그저 빌라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빌라가 솔직히 뭐 이제 8강, 네, 8강까지 좀 올라올 거라고는 좀 생각이 좀 못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좀 파리와도 굉장히 좀 이제 잘 싸웠을 만큼 굉장히 기대 이상의 그런 좀 행보를 좀 보였어요. 네. 그러면서 확실히 더 이제 뭐 긍정적인 요소가 좀 많았던 그런 좀 빌라의 그런 좀 챔스였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현재 뭐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 리그에서는 4연승 중으로 굉장히 좀 리그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연승 중으로 이제 굉장히 좀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 뭐 맨유와 이제 팰리스 상대로 각각 이제 4골, 5골을 좀 넣으며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였고, 그리고 경기력에서도 이제 압도를 하면서 대승을 좀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현재 뭐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 중 가장 지금 최고점의 좀 모멘텀과 경기력을 좀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하위안스까지 좀 살아나면서 더더욱 좀 공격이 좀 매서워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뉴캐슬의 좀 공격 또한 굉장히 좀 많이 물이 오른 상태고, 그리고 지금 이제 고든까지 복귀를 했다 보니까 공격 옵션도 더 다양해졌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런 좀 최근 좀 양 팀의 그런 좀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초반부터 좀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두 팀 다 지금 기동성이랑 공격 정리가 좀 굉장히 좀 좋고, 그리고 지금 공격 템포 또한 이제 빠르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양 팀 다 좀 좋은 득점 기회 또한 이제 어느 정도 좀 창출할 것으로 봐요. 자,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빌라와 뉴캐슬 모두 지금 효율적인 득점 기회를 줄곧 좀 만들면서 지금 득점력도 좀 오르렀기 때문에 이런 뭐 양 팀의 좀 최근 공격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어느 정도 이제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좀 흘러가면서 득점도 어느 정도 좀 터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경기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이제 빌라가 3월 말에 FA컵 경기를 시작으로 3, 4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는 파리 원정을 좀 갔다 온 적도 있기 때문에 현재 뉴캐슬에 비해서는 이제 빌라의 피로 누적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거의 매 경기 지금 주전 라인업을 좀 기용하다 보니까 주전들 혹사가 생각보다는 더 큰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좀 에너지 레벨이 좋은 뉴캐슬 상대로도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 이제 밀릴 우려가 있다. 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점과 더불어 이제 상대 전적 봤을 때도 이제 최근 세 경기 모두 이제 뉴캐슬이 전부 이겼을 만큼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상성적인 명각, 그리고 최근 좀 뉴캐슬의 그런 이제 모멘텀이랑 경기력이 좀 최고점이라는 점까지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이 경기는 뉴캐슬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뉴캐슬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을 봤을 때는 뉴캐슬 팬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캐슬 프랜스의 2.5주 오버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대 베로나 경기. 자, 현재 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발라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다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리그 7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 유벤투스와 라치오 상대로 연달아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리그 연승 행진은 이제 끊기게 되었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상위권 팀들을 이제 좀 연달아 좀 만났다 보니까 리그 연승이 좀 끊긴 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뭐 무승부를 좀 연이어 기록했다고 해도 여전히 좀 로마의 좀 경기력은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충분히 지금 흐름을 좀 이어갈 만한 그런 좀 로마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파르마, 토리노, 이제 제노아 상대로 연달아 무승부를 좀 거두며 지금 3연무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계속해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어느 정도 일단은 패배는 좀 면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그리고 홈에서 로마가 이제 중원 싸움에서는 오히려 점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유율을 좀 대체로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보고, 그리고 이제 침투, 이제 컵백 등 그리고 다양한 좀 공격 좀 패턴을 좀 통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좀 베로나의 좀 수비를 잘 좀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뭐 자연스럽게 공격을 주도하는 팀 또한 로마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는 공격 전환이 빠르면서 역습 전개가 굉장히 좀 날카로웠지만 최근에는 역습이 많이 좀 무디고, 그리고 전진성이나 공격 전개도 다소 좀 떨어지다 보니까 득점력도 지금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확실히 이제 좀 시즌 초반과는 달리 이제 뭐 중후반 들어서는 이제 베로나의 좀 공격이 좀 현저히 좀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득점기의 창출도 많이 좀 줄어든 편이죠. 네. 자, 게다가 이제 뭐 베로나의 좀 최근 경기들을 좀 봤을 때도 현재 뭐 이제 유효스팅이 3개가 넘어가는 경기가 좀 없을 정도로 득점기의 창출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지금 뭐 베로나의 좀 득점력도 많이 떨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뭐 전력, 경기력 모두 로마가 더 우세하고, 그리고 로마가 지금 홈에서 극강인 점과 더불어 양 팀의 그런 좀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크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로마 사이드로 보는 게 이제 좀 더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로마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 승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그리고 어노바는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만큼 지금 베로나의 그런 공격 기대치가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렸을 때는 뭐 굳이 본다고 하면 언더 본다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스팔마스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자, 일단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는 주전포워드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 들어 단 1승도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헤타페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드디어 후반기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긴 무승 행진을 끄는 그저 라스팔마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자, 다만 근데 이제 라스팔마스가 이제 오랜만에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헤타페가 퇴장을 좀 당했다 보니 라스팔마스가 이제 수적 우위를 통해 이제 승리를 좀 거뒀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헤타페가 퇴장 당하기 전에는 이제 헤타페가 1대 0으로 좀 이기고 있었으며 더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직전 경기에서 뭐 라스팔마스가 이제 승리를 거뒀긴 했지만 자력으로 이겼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경기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확실히 여전히 좀 라스팔마스의 뭐 경기력이 뭐 좀 좋아졌다고 보기는 많이 어려운 상이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흐름이 안 좋다가 이제 최근 세비야와 바야돌리드 상대로 연달아 승리를 거두며 이제 흐름 전환에 성공했고, 그리고 현재 지금 2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공격 흐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최근 좀 침체되다가 그래도 다시 이제 연승을 좀 거두면서 어느 정도 좀 반등할 좀 모먼트를 좀 만든 그 좀 꼬마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일단 지금 뭐 라스팔마스는 물론 이제 꼬마도 최근 좀 수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뭐 양 팀 다 어느 정도 이제 실점 위험이 좀 클 수는 있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역습 전개가 위주인 라스팔마스보다는 이제 꼬마의 그런 좀 공격 옵션이나 좀 패턴이 좀 더 다양하다 보니까 더 좀 다채로운 공격을 좀 보일 팀은 저는 꼬마라고 좀 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현재 뭐 이제 공격 전개에서도 라스팔마스보다는 꼬마가 더 좀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꼬마가 좀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최근 좀 수비가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좀 꼬마긴 하지만 그럼에도 뭐 라스팔마스와 비교했을 때는 꼬마의 수비가 더 안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그래도 꼬마가 라스팔마스 상대로는 공수 방면에서 더 이제 우위를 보이지 않을까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게다가 지금 이제 두 팀의 좀 중원에서의 좀 차이도 어느 정도 크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꼬마가 뭐 충분히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꼬마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뭐 연승 행진을 좀 이어가는 좀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 꼬마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꼬마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만을 본다고 하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르세유 대 이제 몽펠리에. 자, 일단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이제 1승 4패로 이제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최근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좀 수비가 많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뭐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패배가 많아지면서 이제 승점을 잘 쌓지 못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모나코한테 2위를 좀 뺏긴 채 이제 3위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네. 자, 게다가 지금 이제 6위인 스트라스부르와는 승점이 단 2점 차밖에 좀 안 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제 6위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 좀 마르세유다 보니까 마르세유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이제 좀 결과를 좀 내서 이제 뭐 그래도 이제 좀 챔스권을 좀 유지를 해야 되는 그 좀 상황이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이제 좀 흐름 전환이 좀 이제 급한 그런 좀 마르세유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연패 중으로 극심한 부진에 좀 시달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압도적인 리그 꼴찌로 남은 리그 잔여 경기를 좀 고려하면은 현재 뭐 몽펠리에 강등이 좀 많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더 이상 좀 남은 뭐 리그 경기는 좀 큰 의미가 없는 그 좀 뭐 몽펠리에라고 볼 수가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좀 강등이 좀 많이 유력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뭐 동기부여 면에서는 뭐 마르세유가 훨씬 더 클 수가 있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물론 확실히 이제 시즌 초중반에 비해 마르세유의 좀 페이스나 경기력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현재 공수 밸런스가 완전히 좀 박살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 그런 좀 몽펠리에 상대로는 마르세유가 충분히 경기를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것으로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특히 뭐 마르세유가 뭐 공격에서도 많이 좀 앞설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이제 이전 경기들에 비해 이제 수비에서도 더 안정된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이제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현재 7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 중으로 극심한 골 가움에 좀 시달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지성이나 공격 전개도 많이 좀 떨어지면서 공격 또한 많이 좀 단조롭다 보니까 현재 이제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할 득점기에도 거의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뭐 공격에서 굉장히 좀 많이 무딘 그런 좀 몽펠리에가 좀 상대다 보니까 마르세유가 그래도 최근 경기들에 비해서는 더 안정적인 수비를 좀 보이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뭐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부터 뭐 계속해서 이제 뭐 결과를 내야 이제 챔스권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뭐 몽펠리에보다는 동기부여 면에서도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뭐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번에는 뭐 마르세유가 이제 몽펠리에 상대로 그래도 홈에서 이제 좀 시원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어느 정도 좀 반등할 모먼트를 좀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영영이는 그래도 내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마르세유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마르세유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요 경기는 마인스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세유 승의 마인스. 네, 어느 번 기준점은 3.5다 보니까 M에서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우선 이제 브레멘 대 보훔. 자, 영웅이는 저는 브레멘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브레멘 승의 오바. 그리고 이제 우니온 베를린 대 이제 슈투트가르트. 네, 요거는 저는 지금 우니온 베를린의 그렇죠 경기력의 조직력이 좀 많이 좀 좋아졌다 보니까 지금 뭐 제 아무리 슈투트가르트라고 해도 홈 우니온 베를린 상대로는 결과를 좀 만들기는 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베를린 프랭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우니온 베를린 프랭스 쪽 보는 경기 아니면 이거는 뭐 고배당 자비로 한번 무승부 도전해보는 경기 이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헤이렌베인 대 알메로 시티. 네, 이것도 뭐 승패 본다고 하면 헤이렌베인 승. 이것도 내 고배당으로는 네 한번 햄무 도전하는 경기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